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오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오. 수. 좌충우돌하느라 만신창이인 시사평론가 수민 김입니다. 배 소장. 어디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총을 선거 때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도 그렇고 네. 국회 돌아가는 판도 그렇고 국민들은 참 힘들거든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에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데 오다 보면 이제 우리 SBS 라디오를 듣는 분들 뭐 KBS, MBC 하여튼간에 다른 거 듣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잔뜩 찡그려 있어.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매일 아침에 6시부터 6411번 버스를 타야 되죠. 아시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희망찬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거는 배 소장님의 스케줄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약속을 잡아놨는데 잊어버리시고 다른 대담 때문에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저는요 이런 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뭔가 좀 실수가 있어도 보듬어 줘야 돼. 근데 막 후벼 파. 후벼 파요. 나는 정말 김순민 평론가 다 좋은데 좀 안타깝네요. 자 후벼파지 맙시다. 자 오늘의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 아이고 오늘 뭐 할 수 없지 뭐. 21대 국회 내일도 아마 이 아이템 할 거예요. 오늘 표결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뭐 내일 뭐 임시 원포인트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정된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최상병 특검법 예상을 해보자고요. 예상 어떻게 봐요 이거? 저는 뭐 부결로 보지만 저 이탈표 몇 표까지 합시다. 저는 5표 정도라고 봐요. 그럼 거기가 끝이다. 근데 이제 지금 5명이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명이 더 등장하면 그 사람이 집중포화를 맞게 돼 있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 무기명인데. 아니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가 지금 수많은 카메라가 네.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히 의심살리를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5표가 마지막일 것이다. 자 김수매 평론가 이거 뭐 기권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다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찬성. 네. 네. 이탈표 몇 표? 저는 곱하기 2해서 10표 10표? 봅니다. 이게 무기명이잖아요. 네. 처음에 표결할 때는 네. 기명이었거든요. 무기명이면은 조금 더 하기가 쉽죠. 네.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뭐 체포동의안 때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아니, 이탈표가 근데 나오죠. 네. 나오기는. 무기명 때도 네. 누가 수박인지를 다 가려냈어요. 그 증거는 없긴 해. 이게 강원도 대한민국이 IT 강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가려내기 쉬웠던 거는 민주당에서 비명계라고 했을 때 어떤 의원이 비명계에 속하는지 뻔하기 때문에 사실 가려낸 것도 아니죠. 그것도 무기명이었으니까 일단 유력 후보들을 민주당 일부의 당원들이 찍은 건데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명확하게 가려내기 어렵지 않나 개파구도상 딱 비윤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김웅, 유이동, 안철수 이분들은 이제 비윤이다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 건데 그 밖의 범위에서 더 잡아낼 수 있을까? 더 나온다고 해서 막 원외에 있는 유승민이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저도 만약에 이탈표가 5명 이외로 몇 명 더 나온다고 하면 과연 누굴까라고 딱히 좀 와닿진 않아요. 주로 낙천자나 낙선자 중에 찾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최재형 의원도 이번에 얘기를 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찬성표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거론이 안 됐던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5표 이상 나왔을 때 누가 더 가담했다고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표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이 어쨌거나 간에 이게 뭐 법률과 관련된 뭐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난 찬성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대권을 노리는 또 전당대회도 관심이 있어 보여요. 안철수 의원이었고 근데 마지막에 끝자락에는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잘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이 마지막에 그래서 본인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 투표를 거론한 것이라면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있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게 한 1년 정도 남아 있으면 저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3년이라는 건 2년 뒤에 그러면 지방선거에 공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기관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냥 각을 세워버린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각자가 예상한 요 표수 이탈표.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부결을 보는 것 같아요. 파장을 좀 짚어보자. 근데 이탈표 5표 나오는 거랑 10표 나오는 이게- 거랑 파장이 좀 다를 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출연료도 이탈이 되나요? 아, 그거 뭐 알았어요. 아닌 걸로 할게요. 네네네. 아닌 걸로 할게. 이제 원래 그랬던 적이 없는데 뭐 새삼 승부를 거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네.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저- 이탈이 없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배 소장 하시는 말이 아닐까. 5표의 이탈로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은 여권은 어떤 파장이 뭐 있을까요? 사실 뭐 그 정도는 예상을 했고 이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는데 잘 막았다. 뭐 아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김수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저도 이제 사실 뭐 단언을 내릴 수는 없어요. 누구의 마음속에 자, 들어왔다 꼬리를 나왔다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들어왔다 의견을 나왔다 바뀌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의견을 바꿉니다. 근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의 예측대로 워낙 또 잘 맞추시는 분이라 제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 아니 왜냐면 왜냐면은 잘 안 되시거든요, 배 소장님은. 후배 파는 분들이 예측을 또 잘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10명 정도가 나왔다. 그럼 두 자릿수잖아요. 이건 상당히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화들짝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경우면 단기적으로는 10표 정도가 나오면 두 자릿수가 나오면 상당히 나는 흔들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는 그게 또 위기인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저는 두 자리 숫자 정도가 나오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또 무기가 실린다. 왜 그러냐면 이거 대통령이 흔들리죠.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 약해졌다. 그렇죠. 국민의힘도 갈팡질팡 갈팡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당을 혁신하는 데는 결국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논제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수민 예측이 맞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상징적 숫자는 8이다. 네. 22대 가면 그렇죠. 8표. 요즘에 드라마 더 A쇼라는 드라마도 있거든요. 네. 네, 저 보다가 밤을 새버렸는데. 아,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저 스포니까 그것도 네, 특정 하여튼 부분에. 근데 8. 왜냐하면은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의석 분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는 8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재의결 때 가결이거든요. 예. 근데 그 스코어를 지금 연습 경기를 보는 거죠. 물론 팔을 투표권자는 넘길- 달라요. 투표권자는 물론 다릅니다. 뭐 네. 들어간 사람이 있고 네.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 8 이상이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더욱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위험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상징적인 숫자는 이탈표가 8 이상이냐 아니냐. 여기서 갈라진다고. 어쨌든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 그렇죠.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립감이나 이 장악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면 더 좋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동의했잖아요. 배종찬 소장의 그런 언급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해줘야 당을 다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거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네. 이게 대체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이 이게 단속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친윤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안 될 바에야. 그러니까 친윤 내세워가지고 비윤이 더 이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어느 정도 차별성은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윤 대통령의 핵심 이익은 보장해 줄 거냐. 한 전 위원장이. 핵심이 이게 뭔데요? 그게 무엇인지도 가려봐야 되겠지만 핵심이- 현재로서는 드러나는 게 사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고 예.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 특검법도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지켜줄 거냐. 다른 거는 조금 다르게 가더라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 입장에서도 예. 이걸 좀 계산을 해본 결과 차라리 친윤을 너무 고집해가지고 예. 비윤을 키워주기보다는 이걸 조금 양쪽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해서 갈 수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네. 이탈표가 조금 더 나오게 될 경우에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쓰임새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게- 민주당도 봐야 돼요. 민주당. 우리가 민주당을 안 보고 있는데 10표 정도가 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뭔가 약발이 먹히는데라면서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이른바 전화를 걸어서 좀 현역 의원들을 낙천한 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우선 접촉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먹혔다? 흔들리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좀 더 가열차게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이제 이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이런 걸 올리겠죠. 근데 5표 정도만 떨어져 나간다면 사실 22대 국회에서 남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밀어붙여 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 그럼 아예 그냥 탄핵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야당의 태도가 지난번 장애 집회할 때도 탄핵 거론을 했잖아요. 야권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한 4표나 5표. 저는 여전히 안철수 의원이 어떨지가 좀 저도 스스로는 확신이 안 서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권에서는 그냥 탄핵 쪽으로 몰아가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 행사를 한다는 것은 탄핵을 해야 될 명분이 쌓여간다. 이게 지금 야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5표 정도만 이탈표가 나오면 그래 탄핵으로 밀어붙이자. 아주 초강경으로 나올 가능성이 또 민주당 쪽에서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배수진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봐야 됩니다. 앞서 제가 잠시 윤태곤 실장 코너에서 소개는 드렸는데 배 소장 최근 나왔던 갤럽 대통령 지지율 개요를 다 말씀드렸어요. 네, 앞서 그렇다 한 번 또 해주세요. 자, 한국갤럽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4%.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총선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23, 24, 24, 24 이렇게 나가요. 긍정 지지율이. 거의 변화가 없죠. 부정평가는 68, 65, 67, 67.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거의 2달 가까이가 이제 지나가는 상황인데 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안 되느냐. 예전에는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는 대통령이 떨어지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지층 보수층이죠. 그래 그래도 윤 대통령 잘 될 거야. 잘 돼야 되잖아. 그 기대감에 따라서 재조정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튜닝이죠. 튜닝이 되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 기대감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면 기대감에 따른 재조정 이른바 튜닝 과정이 안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맥없이 지금 지지율이 빠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되죠. 이게 이른바 올리버의 기대 불일치론이 됩니다. 이거 원래 어려운 얘기인데 결론은 낮은 지지율이 그냥 계속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원래 각종 공채 시험에 시사 상식 문제로 출제가 되면 좋겠네요. 어렵다. 네. 다시 그러면 우리 모르겠는데? 정치적 이게- 청취자들은 네. 잘 맞힐 이게 테니까. 이제 한 5번 문제 정도로 방문각에서 출제됩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네. 배종찬. 네. 우리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는 그 낮은 지지율로 쭉 가는 거 뭐라고 표현해? 우리는 저공비행이라고 그랬어요. 아, 낮은 점수를 쫙 아니 깎아버리는 사법시험이 거. 저공비행. 예. 거시기하네요. 네. 예. 어쨌든 그렇다면 저도 9주 만에 반등을 해보겠습니다. 사실도 구수로 했기 때문에. 뭐로 반등하시려고 합니까? 에,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비밀입니다. 방법은 김치찌개 레시피는 공개를 해도 지지율 레시피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거 반전의 계기 참아야 될 대통령. 난파선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된 말이지만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 있던 분들이 아 여기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총선 끝나고 뛰어내려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핵심 지지층이 그럼 무당층으로 간다? 무당층으로 가신 분들이 많겠죠. 뭐 다른 당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어떤 뭐 콘크리트에 가려진 철골 구조 같은 건데 일단은 각 당의 지지층이라는 게 고정 지지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반대 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각 당의 고정 지지층을 합쳐도 반이다. 예,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반의 반 정도가 거대 정당의 고정 지지층이다. 그러네. 라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진짜 숫자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죠. 유추할 수 있는 게 지난 대선 때도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 개요 안 불러드려도 되죠. 예. 지난 거니까. 거기도 보면 본인이 찍은 후보가 만족스럽다와 불만족스럽다 설문이 있는데 반 정도가 내가 찍은 후보지만 별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속어법으로 하다가 자 제끼니까 요 하나 남아서 그러니까 이런 쉽게 거잖아요. 얘기하면 그 당시에 두 대선 후보가 네. 2명 중 1명꼴로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고정 지지층은 한 25%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윤 대통령이 그 점에서는 이제 저점을 찍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걸 탈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처럼 뭐 임기 초반 같은 경우는 양대 노총 한번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지율이 뜨고 했었는데 그걸로도 좀 힘든다. 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런 때일수록 결국에 중도 확장을 노려야 된다고 봐요. 계속 이제 지지층 결집에만 머물면 네. 반등을 하더라도 30% 선에서 계속 묶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임기 중반에 반등을 했던 것이 MB 정부 때의 친서민 중도 실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그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제 중도층을 가져오면서 이제 친서민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친서민 전략이 다른 전략이 아니라 지지층을 결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일단 지지층도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먼저 이제 결집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공행진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반대층까지도 넘어가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간 내에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게 두 가지죠. 김채, 김건희 여사와 이 최상병 특검이 이제 문턱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지금 저 정당 지지율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갤럽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29%죠. 네, 29%고 더불어민주당이 31%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조금 높게 유지되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29%로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결집력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항우위협 비대위에서는 별다른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데다가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직을 이제 노리는 그런 인물들 사이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 또 하나는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는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작 31%밖에 안 되느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이고 집권 여당도 거의 커플링이 돼 있고 예. 반면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적어도 총선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지지율이 한 55% 중반은 돼야죠. 50% 중반은 돼야죠.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와는 별개예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이 친명 체제로 구축돼 있는 것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든 최근에 국회의장 선출 과정을 볼 때 예. 그런 불만이 중도층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결정을 내려야 됐지만 지역구 투표에서는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 비선거 시전에서는 정당 지지율 조사 여전히 민주당도 중도층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동전의 양면 또는 양쪽 칼날이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너무 특검 하다가 민주당도 자칫 22대 국회에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특검이 안 보이고 양대 진영이 결집? 탄핵이냐 탄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탄핵발 보수정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 야권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조국 그러니까 항상 저 김수매 평론가 네. 얘기하는 게 야권은 조국 혁신당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조국 혁신당도 총선 때 비하면 많이 좀 떨어진 거죠 지금. 그렇죠. 보니까 11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근데 조국혁신당은 이게 원래 지지율이었다고 봐야 되는 게 원래? 총선 때도 정당 지지율 하면은 요 정도 나왔어요. 아, 조국 그래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의 지지율하고 아, 정당 조금 지지율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뭐 지민 비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알려면은 둘 중에 진짜 지지하는 당은 어딥니까? 근데 이거를 투표를 통해서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자체가 꺼졌다기보다는 교차 투표, 분할 알겠습니다. 투표를 했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가거나 무당층으로 가거나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이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보다는 낮은 거죠. 자 그럼 많이. 총선 때 민주당 공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탈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으로 간 층도 분명히 있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네.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민주당 잘 됐거나 결과가 좋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 숫자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건 네. 왜 그래요? 총선 때 공천 때문에 반발하신 분들은 강성지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든 아니든 간에 무당층 중도층에 더 가까워요. 예, 그러면 다시 선거 끝나고 무당층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도 크게 반사이득을 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양쪽에 이제 선거 때 쏠렸었던 소극적 지지층들이 무당층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 때는 비례투표에서 호남 3곳, 광주, 전북, 전남에 모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았어요. 근데 총선 이후에 바뀌었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조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총선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먹혔는데 지금은 호남에서도 그렇게 윤석열 심판론으로만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조국혁신당에 딱히 호남을 대표하는 인물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연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